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에서 주신 질문입니다. CYJ5 땡땡땡땡 이런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신데 질문을 읽으면서 조금 고민했습니다. 아주 많이요. 시간으로 볼 때 5시간 전 그때쯤 제가 본 것 같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2015년식 제네시스 DH 차량 떨림 엔진 소음 증가, 이게 BH인가요? DH인가요? 역수입 차량이라고 해서 또 이건 또 DH로 표시되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최초 증상은 약 한 달 전 저녁 퇴근길에 지하 주차장에서 시동을 거는데 갑자기 쿵쾅쿵쾅 엔진 망가지는 것 같은 엄청 큰 소리가 나면서 차가 심하게 흔들리더니 약 10초 정도 후부터 다시 괜찮아졌습니다. 그 일 이후로 차가 시동 시에도 간혹 그렇고 주행 시에도 꿀럭꿀럭거리면서 엔진 소음은 심하고 그랬어요. 이런 소음의 경우는요, 파일을 주셔야 됩니다. 녹음 파일을 주셔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선생님이 판단한 소음은 어떤 소음인지 제가 답변하는 저로서는 알 수가 없는 소음이 되는 거니까요. 블루핸즈 정비 이후에 CVVT 타이밍 어셈블이 교체받았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당시 평소와 달리 핸들 조향 시에도 핸들이 너무 무겁고 코너링 시 불안했었습니다. 이후 가속 성능과 전체적인 증상은 나아졌지만 아직도 예전보단 엔진 소음이 크고 간혹 주행 중 꿀럭꿀럭 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주말에 1시간 30분 고속도로 주행 중 10, 20분 정도 차가 흔들려서 불안했습니다.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자동차의 엔진 성능과 현재 이거 고속도로 운행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가끔 차에 불수 원샷 같은 걸 넣어주는데 여기는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니고요. 고농도로 넣어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기는 제가 답변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보통 불수 원샷 넣을 때 이것도 그 얘기래요. 인젝터나 플러그 쪽에 문제 생긴 건 아닌지 어떻게 체크해야 될지요. 정비소에서는 OBD 딱히 고장 사인은 없다고 다행히 경력 높으신 브랜드 사장님이 어쩌고저쩌고 하셨네요. 브랜드 정비사님 잘 만나서 CVVT 타이밍 어셈블이 문제라고 진단받고 1급 협력업체 갔더니 거기 정비사는 괜찮은 것 같다고 하는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현대 정비서비스 주재원 통해 무상 교체는 받았지만 그래요. 역수입 차량이라 엔진 동력 개통 무상 보증은 아직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답변하기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여기서 보시면요, 블루핸즈 정비사님 잘 만나서 CVVT 타이밍 어셈블이 문제라고 진단받았다. 진단받았으면 그 블루핸즈 정비사님이니까 그분이 1급 정비업체를 갈 게 아니라 그분 본인께서 정비를 하면 될 것을 왜 1급 정비업체로 따로 가셨을까? 혹시 1급 브랜드 출신 정비사를 만났다 이런 내용인가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애매하게 이런 질문을 좀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너무나 당혹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꿀럭꿀럭거리면서 엔진 소음은 심하고 있는데 소음은 필요 없고요. 꿀럭꿀럭 한다 라고 하는 거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꿀럭꿀럭 할 수 있는 증상은요, 원인은 첫 번째가 압축에 문제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공기를 흡입해서 압축한다 할 때 그 압축 거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그니션이라고 하는 점화장치에 문제가 생겨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연료 분사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럴 때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께서는 압축계통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점화계통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가정해 보게 됩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2015년도에 출고된 차량이지 않습니까? 현재 총 주행거리는 없죠. 그러면 연 2만 킬로씩 보면 2019년이니까요 약 8만에서 9만 킬로를 주행했다는 가정하에 매월 또는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어떤 엔진 오일을 교환하셨을 겁니다. 아마 5천 킬로라는 가정하에 엔진 오일을 교환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다 사용된 엔진 오일의 점도가 10W에 30을 쓰셨는지 또는 OW에 30을 사용했는지 이거를 기억을 돌려 보십시오. 엔진 오일이 안 좋은 상태, 곧 안 좋은 게 아니죠. 좋은 엔진 오일이지만 우리 선생님 자동차의 엔진 오일 점도가 맞지 않는 오일일 경우에
압축의 문제를 일으키고요. 압축 불량이 왔을 때 점화장치에 의해서 엔진을 보정작용을 합니다. 그 보정하는 과정에서 이그니션 장치가 개입을 되는데 이 때문에 꿀럭꿀럭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 달 전 퇴근길에 제한주차장에서 시동을 거는데 했지 않습니까? 한 달 전에 시동을 걸 때 그러면 지금은 그 한 달 전보다 더 나쁜 증상이 나타나야 돼요. 무슨 말이냐, 지하주차장이 아닌 곳이, 예를 들어서 그 당시는 지하에 세웠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만일에 지상을 세운다고 하죠. 지상에 세운다 라고 했을 때 한 달 전에 생겼던 그 증상과 똑같은 현상이 또 발생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걸 말고요, 기온이 몇 도가 되느냐 이런 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도씨 되는 날 시동 걸 때와 플러스 5도씨 되는 날 시동을 걸 때의 시동성에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십시오. 만일에 영상의 기온에서 시동 걸 때는 문제점이 작았는데 마이너스로 내려가니까 시동성이 안 좋더라, 쿵쾅거리는 증상이 있더라, 또는 덜컥덜컥 한다든가 시동을 걸리고 나서 떨린다든가 이런 현상이 5초 10초 20초 지나가면서 서서히 사라지더라. 그렇다면 선생님의 자동차는 엔진 오일이 영향이 큽니다. 엔진 오일 때문에 그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정제 부분은 제가 뺀다고 그랬죠. 그 남의 제품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려야 할 말씀 중에서 블루엔즈 정비 후에 CVVT 타이밍 체인 어셈블리를 교체받았다 그랬어요. 이 CVVT는요, 여기에 뭐가 개입이 되냐면요, 오일입니다. 엔진 오일 첨도가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본다면, 저한테 차를 주신다면 저는 CVVT를 교환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자동차에 들어있는 엔진 오일의 첨도가 안 맞느냐 맞느냐, 곧 CVVT의 기능을 잘 소화시켜줄 오일이냐 아니냐. 또 하나는 HLA라는 게 있습니다. 이 HLA가 잘 작동할 오일이냐 라고 하는 걸 판단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자동차들이 오일은 좋은 거 넣지만 CVVT나 VVT 이런 것들을 잘 작동시키지 못하는 오일, 또는 HLA나 MLA가 잘 작동하지 못할 오일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모든 분들 또는 다른 어느 분들도 내 차도 해당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올려놓은 그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엔진 오일 추천이라고 하는 영상인데요, 그 영상을 보시면 내 자동차에서 엔진 오일이 잘 맞느냐 안 맞느냐, 즉 내가 넣고 있는 오일이 지금 내 차에 좋으냐 나쁘냐, 이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영상이 끝난 다음에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시고요. 우리 선생님 자동차에서 내 차도 엔진 오일을 바꾸어 줘야 되나, 아니면 지금 이 오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 이렇게 결정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긴 말보다는요, 간단하게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게 좋겠지만, 여기다가 이 답변 속에다가 넣어 드리는 것보다는 선생님 자동차의 진단을 영상으로 제작하면서 영상 후미에다가 맨 마지막 쪽에 가서 뭐 5초 10초 전에 여기다가 영상을 넣어 드릴 테니까 끝남과 동시에 이거를 열어 보시면서 연속 보시면은 내 자동차에서 엔진 오일의 역할 얼마나 중요한지, 또 엔진 오일을 잘 고르는, 내 차에 맞는 오일을 고르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요, 그리고요, 선생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풀스원샷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클리너, 첨가제 이런 것들은요,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여기는 공개적인 페이지입니다. 선생님하고 저하고 1대1로 저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요, 여기다가 제가 답변을 써 드릴 때 또는 뭐 해설을 할 때
불스원샷 좋습니다 라고 할 것인가, 불스원샷 나쁩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그분들의 사업을 도와주는 경우도 될 수 있겠고, 때로는 그 사업을 망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를 생각하셔서요, 공개적인 이런 질문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정비상담 방송을 할 때도 각종 첨가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시던데 그때마다 다 생략했습니다. 공개방송에서는 절대로 그런 언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좀 삼격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애매하게 생각했던 거 있죠? 체크, OBD에서 체크가 안 된다. OBD 체크는요, 고장 코드 갖고는 차고치는 게 아닙니다. 고장 코드는 그저 참조용일 뿐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무슨 고장 코드가 떴다, 에러 코드가 떴다 할 때 그 부품이 또는 그것이 알려주는 것이 정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건 뭘로 하냐? 데이터라는 겁니다. 스캔 데이터라고 하는 거, 고장 코드를 먼저 본다. 1. 코드를 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 2번은 가서 뭐를 보냐? 데이터를 봅니다. 아셨죠? 데이터를 보면서 엔진 RPM부터 시작해서 TPS, 엑셀 포지션, 냉각순, 인젝터 분사량, 점화시기, 뭐 공기온도, 대기압, 부스압력 뭐 등등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보는 겁니다. 그 데이터를 보고서 현재 내가 지금 넣고 있는 첨가제나 어떤 뭐 약품들이 내 자동차 엔진 성능에 조력자로서 역할을 하는지 방해자로서 역할을 하는지, 그거는 에러 코드가 아닌 데이터를 보고 판정한다. 그거를 아시고요. 에러 코드 찾는데 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데이터를 보는데 애쓰시는 게 좋겠고요. 데이터를 보고 진단해서 정비해줄 정비사를 찾는 게 오히려 우선이고 앞선다는 정비 방법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우리 선생님 자동차의 지금까지의 관리 방법에서 조금은 벗어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정비로 가는 길이고요. 또 올바른 진단에 의한 정비의 방법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휴일밤입니다. 곧 또 날 셀 텐데요. 월요일 돌아옵니다.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권영호 TV를 열어주신 분 모두 한 주일에 멋진 시작이 되는 월요일 맞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영상을 열어주신 선생님들은 구독자로 남아주십시오. 우측 하단에 가면 구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눌러주시고요. 자주 오시는 선생님들은 영상 중간 하단에 엄지손가락 그림이 있습니다. 위로 향한 엄지손가락, 이걸 눌러주시면 제가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힘을 받습니다. 그게 좋아요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놀러 갈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